적어도 아이를 기르고 있는 육아맘들이라면 어떤 단어를 보면 멈칫하십니까? 어떤 단어에 클릭하십니까? 바로 자기주도지요.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적인 아이, 자기주도적인 삶. 내 아이를 자기주도가 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으시지요. 어쩌면 그것이 양육의 종착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면서 그런 아이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왜 이거는 안 시키십니까? 자기 주도의 시작은 바로 이것을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부터 첫 물꼬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공부 학원만큼이나 중요한 얘기니 끝까지 안 들으면 손해요. 제가 정말로 지겹도록 정말로 재수없게 두 아들을 자랑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책을 읽는 아이들로 키웠다는 거, 하여 생각이 있는 아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뭐가 됐든 생활적인 부분이 됐든 공부적인 부분이 됐든 자기 인생에 관련된 것이든 자기 주도가 되는 아이들이다. 이 두 포인트에서 저는 늘 자랑을 했습니다. 그죠? 저는 입시 전문가가 아닙니다. 책육아 전문가고 양육 전문가입니다. 입시는 입시 전문가에게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또 이렇게 서론이 구질구질하냐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또 과거 영상들은 또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 두 아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이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사는 이유에 저의 이 양육 철학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바로 집안일입니다. 아이가 아주 어린 영유아기는 좀 제외하더라도 초등 시기에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집안일을 시키십시오. 영유아기 아이들도 집안일까지는 아니지만 그 제 연령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키셔야 합니다. 신발을 신을 수 있을 때는 신발을 스스로 신게 해야 하고 단추를 잠글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단추를 잠그게 해야 하고 밥을 떠먹을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밥을 떠먹게 해야 하고 영유아기에도 그릇 정도는 개수대에 갖다 놓을 수 있겠죠. 그죠? 현관에 신발 정도는 짝을 맞춰서 정리해 놓는 거 그거는 6, 7세 때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유아기는 본인의 일 그리고 6, 7세 되면은 아주 간단한 집안 일부터 자 초등학교 오면 빨래를 넣는 거 개는 거 청소기 미는 거 쓰레기통을 비우는 거 재활용 날 같이 버리러 가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초4부터 설거지를 시켰는데요. 칼이나 유리컵 등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시작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장을 보시든 온라인에서 시키시든 물건이 오지 않습니까? 택배들이 오면 그 물건들을 제자리에 넣는 것들 그리고 택배 박스들 잘 정리해서 재활용에 갖다 놓는 것들 등등 초등학교 시기에는 웬만하면 집안일들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가 사실은 시작이 되지요. 영유아기에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놀아주고 하셨다면 초등학교에는 본격적으로 공부가 발동이 되면서 뭐 보습 학원이든 일반 학원이든 집에서 하는 학습지든 엄마가 가르치는 엄마표 공부든 학습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뭐 집안일을 시킨다는 거는 엄두도 낼 수 없고 니는 공부만 해라 숙제만 착실히 해도 충분하다 뭐 그런 식인 겁니다. 그죠? 엄마가 다 할게 너는 공부만 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공부를 착실하게 하고 열심히 한다면 그래서 공부를 하느라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다면 조금은 이해가 또 됩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겠다는데 공부한다고 시간이 없다는데 억지로 집안일을 시키는 것도 조금은 너무 과격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 시기에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놈들이 잘 있습니까? 대부분 부모한테 끌려서 하지요. 억지로 하지요. 또 머리가 굵어져서 초등 중학년, 3, 4학년 혹은 5, 6학년만 돼도 늘 엄마랑 학원과 학원 숙제와 공부와 단원평가 문제로 늘 실랑이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활적인 부분도 자기주도적으로 거의 안 되고 집안일도 같이 쉐어해서 나눌 수 있는 성숙함도 없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게 바로 마마보이, 마마걸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요? 지 생활적인 부분, 지방 청소를 하거나 이불을 정리하거나 준비물을 잘 챙기거나 집안 공동 부분에 대해서 힘을 보태지도 않는 놈이 공부는 열심히 할까요? 사실은 중고등학교는 공부에 뜻이 있는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 것으로도 하루가 벅찹니다. 뭐 집안일
할 심적인 여유도 없고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좀 멈춘다 하시더라도 적어도 초등 6년 기간은 아이가 할 수 있는 역량선에서,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집안일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집안일을 통해서 얻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집안일을 할당하지 않습니까? 좋아서 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좋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통보했죠. 너희가 몸도 마음도 잘 컸고 이제 엄마도 일을 시작하니 집안일을 조금 나누자.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다. 이 가족 공동체의 일을 분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고 제가 통보를 했고, 해야 될 일을 할당을 했습니다. 당연히 싫어하고 거부감 있지요. 그러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경험입니다.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할 때 제가 얘기하는 거지요. 엄마도 하기 싫어.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게 있단다. 그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란다. 너희가 커가면서 네가 누리는 권리도 많아지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의무도 생기는 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란다 라고 말해주면서 제가 강제로 시켰고요. 근데 꾸역꾸역 하지요. 초등학생은. 엄마가 무서워서 초등학교 때는 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경험, 그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책임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기 싫지만 자기한테 주어진 그 할당량을 해야 된다는, 물론 짜증내면서 하지만 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집안일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그냥 괜히 자기가 좀 다 큰 것 같고 막 이제 집안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아기가 아닌 것 같고 이 집안일에 자기가 보탬이 된다는 자기 효능감도 생깁니다. 와, 내가 이제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와, 나 이제 다 컸네 하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장점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정말로 중요한 얘기인데요. 일머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거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큰아들이 6학년, 작은아들이 4학년 때 설거지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유리컵도 깨지고 막 트리오도 묻어 있고, 그리고 헹군 그릇들을 아무데나 쌌다가 이게 쏟아지고, 프라이팬에는 기름이 덕지덕지 묻어 있고 엉망이지요. 아이가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잘하게 될 거라고 믿어서 특별하게 잔소리는 안 했고, 아주 간간히 기름때는 뜨거운 물이 있으면 잘 진다, 작은 것부터 싸우면 안 넘어지지, 유리컵은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은 아주 간간히 자유롭게 말을 해줬습니다. 엉망인 설거지 상태에서 갈수록 정말로 나아졌고요. 아이가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는지, 몇 번을 문대야 트리오 잔여물이 안 남는지, 어떻게 쌓아야 이것이 안 넘어지는지 등등 아이가 일머리가 생기는 거죠. 아주 더러운 것들은 미리 닦고 청소기를 돌려야 된다는 거, 빨래도 이렇게 개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순서와 효율을 고민하게 되고 갈수록 효율성 높은 일머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개수대에 꽉 차 있던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깨끗해지는 결과물을 얻는 것, 더러웠던 거실 바닥이 청소기를 밀고 나니 깨끗해지는 결과물을 얻는 것,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빨래를 다 개고 각자 방에 넣었을 때 그런 결과물에 대한 쾌감들도 느끼는 거지요. 방이 더러웠던 상태에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더해져서 결국 깨끗한 상태로까지 가는 이 메커니즘을 다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노력했구나. 엄마 아빠의 이런 수고로움이 있어서 우리 집이 깨끗했구나. 깨끗한 그릇에 맛있는 밥을 담아서 먹구나. 빨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옷장으로 들어오는구나. 이게 거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엄마 아빠의 수고로움이 지금까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게 결국은 고마움으로 표출되는 거지요. 그러지 않으면 이 집이 원래 깨끗한 줄 알고, 전업주부 같은 경우 아이들은 엄마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청소를 하는 전체 메커니즘을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릅니까? 니는 공부만 해, 니는 학원만 갔다 와, 니는 학원 숙제만 잘해도 니 할 일 다 한 거야 라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참아내면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집안일을 통해서 안 아이는 이 경험의 메커니즘이 공부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기 싫지만 하고 했더니 성적이 오르고, 성적이 오르니 기분이 좋고, 어떤 분야가 됐든 성공의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하나에서 성공을 맛본 아이는 다른 분야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지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신뢰하는 이유고요. 그렇게 잘해낼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그쵸? 실제로 두 아들이 설거지를 하면서 제게 한 말입니다. 엄마, 설거지가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많은 설거지를 엄마 혼자 했었어? 고마움의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자,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큰아이가 중3 때 과학고에 지원을 했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과학고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엄마, 내 과학고 준비하는 동안 설거지를 좀 빼달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설거지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학고 떨어진 것 같아요. 작은 아이 같은 경우 중3 때 제게 뭐라는 줄 압니까? 엄마,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할 생각이니까 설거지 좀 빼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가 설거지보다 더 쉽답니다. 설거지가 더 하기 싫대요.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기간에는 빼줬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싫은 설거지를 엄마는 또 매일 하니까 또 엄마에 대한 공경심도 들겠지요. 하나 더 덧붙여서 몸으로 하는 노동의 가치도 알게 되죠. 우리 인간이 머리만 쓰는 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의 삶은 몸을 움직여서 하는 노동의 영역과 머리로 하는 지적인 영역이 버무려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고, 이 몸으로 하는 노동도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아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집안일은 쉐어합시다. 그 집안일을 하면서 얻는 일머리를 통해 그 자기주도성이 공부 쪽으로 전이되어 자기주도 학습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음을 저의 직접 경험으로 자신 있게 이 연사 주장합니다. 끝! 안녕. 내일 또 봅시다.